오늘은 이제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좋은 임플란트 치과를 찾아서 임플란트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다른 병원을 찾게 되면은 그 병원을 찾아보고 검색을 해보고 선택을 하는데 되게 큰 어려움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이 치과에 대해서라도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좋은 치과를 찾아서 좋은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의사들의 실력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학벌도 아니고 이 사람의 친절함도 아니고 결국에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환자 수를 봤냐, 얼마나 많은 케이스를 해보고 공부를 했냐, 의사의 실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척도다. 저는 이 말에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만큼은 꼭 임플란트를 많이 해본 의사, 많이 해본 병원을 찾아서 수술을 받으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오스템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통계를 냈던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대부분의 치과의사 선생님들은 한 해에 50개에서 100개 미만의 임플란트를 심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임플란트를 많이 심어본 치과의사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임플란트를 많이 심어봤다라는 기준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10,000개 이상을 심어보셨을 때 이분은 임플란트를 정말 많이 심었구나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얼마나 많은 임플란트를 심어봤는지 물어보신다면은 이 치과에서 믿고 임플란트를 해도 되는가 라는 거를 좀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첫 번째로 생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 중요시하는 요소가 있는데 병원을 고를 때 대표원장의 양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양력이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를 판단하자는 게 아니라 이 양력에 거짓이 있느냐 없느냐, 이 양력이 소비자들을 기만하기 위해서 씌워진 가짜 양력이냐 아니냐, 이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편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치과의사들 중에서도 이제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뭐 서울대학교 졸업 아니면은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뭐 수료 졸업 이런 것들이 써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보통은 항상 제일 윗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양력을 대충 읽어보면은 이 사람은 서울대 나온 치과의사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저도 다른 병원의 원장님들의 프로필을 읽으면 사실 어느 대학교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뭐 서울대가 좋다, 어디가 나쁘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내가 나온 학교를 숨기고 내가 받은 교육을 숨기고 내가 교육받은 기관을 숨기는 행위는 이건 일종의 기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내가 받은 수련 코스, 내가 받은 교육과정 이런 것들이 바깥에 대놓고 말하기 좋지 않아 보이니까 그거를 말을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환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나한테 수술을 해줄, 나를 치료를 해줄 원장님, 의사 선생님이 어떤 교육과정을 받고 어디서 교육을 받았는지를 당연히 알 권리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써놓지 아니하고 심지어 한 발 더 나아가서 다른 학교를 나온 것처럼 써놓는 경우는 이거는 치료 결과가 좋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프로필을 보시고 한번 잘 보세요. 프로필을 보시고 뭔가 이분이 어떤 교육과정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애매하다 라는 곳은 그래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임플란트 치과를 찾기 위한 방법 중에 이제 세 번째, 수술 전담팀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은 병원 전체의 퀄리티를 결정하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대부분의 치과에서는 직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수술을 전담으로 하는 직원이 존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료 저 진료 이 진료 저 진료 하던 사람이 시간 되면 와서 수술방에 들어와서 그 어시스트를 하고 또 시간 되면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어시스트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수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똑같은 행위를 맨날 하는 팀이 있는 것과 매일 다른 일들 다른 사람들이 하는 팀이 없는 그런 두 치과를 비교를 해보자면 당연히 일을 관리하고 수술을 진행해 나가는 퀄리티에 있어서 수술 전담 팀이 있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은 수술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수술 전담 팀이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임플란트는 했을 때는 대부분 괜찮아요. 근데 임플란트도 하고 나서 언젠간 탈이 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임플란트는 수술 자체보다도 추후의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치과에서 본인의 치과에서 하지 아니한 다른 그런 임플란트들은 봐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내가 건드렸다가 이게 탈이 나면은 법적인 문제 소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진료하지 않은 거는 잘 진료해주지 않으려고 하시는데, 이렇듯이 내가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만약에 이 병원이 없어진다거나 대표가 바뀐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임플란트가 좀 흔들려서 간단하게 나사만 쪼이면 되는 상황인데도 이거를 해줄 병원을 찾기가 힘들어지고 더 큰 탈이 날 수도 있게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업력이 긴 것도 중요하지만 치과가 앞으로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내 옆에 있어줄 수 있는 그런 치과를 고르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 되겠죠. 사후관리가 확실한 그런 치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임플란트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는 이런 진단을 되게 싫어하는데 치과에 가보면 여기 오른쪽에 2개 빼고 임플란트 2개 하시면 돼요 라고 말해주는 치과도 있고요. 여기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탈이 나서 지금은 이런 옵션과 이런 옵션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의사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지금은 이 옵션보다는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를 하시는 쪽이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는 치과도 있어요. 당연히 투자해서 진료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일종의 알 권리예요. 내가 꼭 임플란트만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이 임플란트를 했을 때 나한테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고 임플란트를 선택을 하셔야 되시고, 그런데 설명이 짧은 혹은 설명이 없는 혹은 의사가 진단을 하지 않는 그런 치과에서 진료를 받으신다면은 다른 옵션이 뭐가 있는지도 모른 채로,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받았을 때 부작용이 뭐가 있는지도 모른 채로,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진짜 꼭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닌지도 잘 모른 채로 임플란트 수술을 받게 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내 치료에 후회가 남게 되겠죠. 그래서 설명을 잘해주는, 내가 임플란트가 왜 필요한지, 왜 지금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지를 잘 말해주는 치과를 골라주시면은 그런 원장님이라면 정말 치료를 믿고 맡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플란트를 받기 위해서 내가 치과를 잘 고르는 방법 5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임플란트 받으실 치과를 고르신다면은 야 진짜 임플란트 망했네 라는 이런 결과는 부딪히지 않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